KBS 클래식 FM 2020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반 특집 거장의 탄생. 피아니스트 김대진은 라두 루프 같은 피아니스트, 리틀 라두 루프라고 평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의 조성진을 잇는 포스트 조성진을 예견했습니다. 바로 그 10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KBS 클래식 FM에서 녹음한 첫 번째 스튜디오 레코딩 2020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을 처음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부터 사흘간 음반 발매 특집 거장의 탄생을 진행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거장의 탄생 세 번째 시간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피아니스트, 하지만 이미 완성된 연주력과 음악성으로 거장다움을 기대하게 만드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쇼케이스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KBS 콩 앱 우측에 있는 카메라 표시를 누르시거나요,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최초로 공개하는 임윤찬의 데뷔 앨범 첫 감상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음반의 주인공 임윤찬의 특별한 라이브 연주도 공연장보다 더 가깝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2020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시리즈 중에서 임윤찬의 음반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곡이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번호 27의 2, 일명 월광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입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27의 2 일명 월광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주 잔잔하면서도 그 안에 내재된 열정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멋진 연주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긴장되세요? 어때요? 네, 많이 긴장돼요. 지금 카메라도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카메라 같은 거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저 보시면서 네. 얘기 나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호칭부터 제가 윤찬 씨 혹은 윤찬 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애매했는데 어느 쪽이 좋으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멋지게 또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소중한 게스트로 모셨으니까요. 임윤찬 씨라고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임윤찬 씨는 작년 2019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직후에 KBS 음악실에 처음 출연하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음악성으로 제작진과 청취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4년생, 올해 나이 16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7살에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타고난 절대음감과 감수성을 보이면서 작곡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만 11세 금호 영재로 발탁 첫 번째 리사이트를 가졌고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입학, 피아니스트 손민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018년 클리블랜드 청소년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2위와 쇼팽 특별상, 쿠퍼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3위와 총종상을 수상하면서 새로운 기대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또 2019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 및 관객이 뽑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특별상, 박성용 영재 특별상 등 3관왕을 석권하면서 클래식계 최고의 루키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초 예원학교를 졸업했고 내년 202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제가 프로필을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옆에서 자기의 프로필 같은 거 이렇게 듣는 기분이 좀 어때요? 어색하죠? 네, 누구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튼 멋지게 또 이렇게 아직 어리지만 정말 캐리어를 탄탄하게 쌓고 계신 모습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음반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꿈만 같아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즐거웠는데 네. 막상 녹음을 하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과 책임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첫 레코딩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는지 제가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만 노래를 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기대도 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다다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그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아쉽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과야 어찌됐든 상관없이 항상 저희는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이번 음반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청중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라이징 스타의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하는 점에서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만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용기와 도전이 그런 필요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클래식을 대표하는 채널 KBS 클래식 FM 레이블에서 첫 번째 음반을 만들게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어떤 곡들을 연주하셨나 저는 그게 제일 많이 좀 관심이 갔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게 10대의 어린 피아니스트가 고를 만한 선곡인가 정말 대단히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감상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와 함께 리스트의 순례해 2권 이탈리아 편이죠. 이 2권을 다 통째로 녹음했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 곡들을 고르게 되셨어요? 제가 그 평상시에 모르는 곡들이나 음악을 굉장히 자주 듣는데 제가 이 곡을 고르게 된 날 이 곡을 우연하게 듣고서 중간에 있던 페트라르카 소네트랑 단테 소나타 같은 게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네. 그걸 치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페트라르카의 소네트나 또 단테 소나타 그 이전에는 연주해보거나 공부해보지 않은 곡이었나요? 네. 이번에 그랬군요. 새로 배웠어요. 근데 그 선곡을 한 날, 결정을 하려고 한 날 우연히 듣게 됐는데 골랐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탁 영감이 통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격이 굉장히 충동적이라서 그래요? 그냥 끌리면 바로 하는 편이. 예, 즉흥적이군요. 때로는 그런 즉흥적인 결정이 더 멋진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저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주 그 짜릿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월광 소나타도 연주를 하셨는데, 사실 이 월광 소나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KBS 클래식 FM이 조사했던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독주곡에서 2위예요. 늘 인기가 있는 그런 곡인데 사실 너무 대중적이고 알려져 있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연주도 너무 많고 음반도 많고 좀 비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부담감 같은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여기를 다르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베토벤이 악보에 쓴 팩트 안에서 저는 사실 그대로 연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팩트를 그야말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팩트라고 하는 것은 베토벤이 남긴 악보잖아요. 네. 근데 그 악보에 또 에디션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 그 에디션을 만든 분들도 다 후대 훌륭하신 음악가들인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에디션이나 또 좀 애착이 가는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악보 중에서? 일단 월광 소나타는 2분의 2박자이기 때문에 네. 너무 템포가 늘어지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베토벤이 월광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막 연주를 할 때 달빛에 떠있는 달빛을 생각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 팩트 안에서만 연주했을 뿐입니다. 네. 그 악보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네, 그런 그 지금 말하자면 베토벤의 지시만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라브레베를 지키는 2분의 2박자를 지켜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 베토벤의 월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연주를 해도 듣는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그런 명곡이잖아요. 그런데 리스트의 순례의 2권 같은 경우는 알려진 작품도 있지만 또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피아노를 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그냥 생각만 한다고 손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도 당연히 감정을 넣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손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손한테도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연습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 곡이 한 5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떤 곡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이렇게
리스트의 순례해처럼 이렇게 음악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구체적이고 네. 그런 것들이 또 까다롭고 그러면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음반을 들으면은 아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팬분들이 많이 또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임윤찬의 라이브 연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음반에는 없는 오늘 특집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골라온 곡인데요. 베토벤 작곡의 7개의 바가텔 중에서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들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베토벤의 그 천재적인 영감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짤막한 곡이지만 많이 담겨져 있는 정말 명품과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라이브 연주입니다.
베토벤 작곡의 7개의 바가텔 작품 번호 33 가운데서 1번 E 플랫 장조, 2번 C 장조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라이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주 베토벤 특유의 유머 감각이 살아있고요. 또 짧은 모티브들을 해석하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분명하게 나타난 그런 좋은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음반에는 없고 특별히 오늘 또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곡인데요. 최근에 이 바가텔을 아마 어떤 리사이틀 같은 곳에서 연주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가텔은 또 어떻게 고르시게 되셨나요? 바가텔은 가벼운 작품이라는 뜻으로 베토벤의 초기 스타일을 보여주는 곡인데 네. 7개의 곡의 캐릭터가 다 다르고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순수한 동요 같은 느낌의 피아노 소품이어서 이런 살롱 같은 데나 약간 하우스 콘서트 같은 약간 작은 규모의 콘서트장에서 치기 되게 좋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명동성당에서 제가 리사이트를 했는데 이 곡을 첫 곡으로 전곡 연주를 했었고, 오늘 청취자 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친숙한 느낌, 친밀한 느낌, 베토벤의 작품 가운데서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들었을 때 더 많이 저희가 그런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스튜디오는 작은 공간이지만 그야말로 전국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제작한 2020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반 특집 거장의 탄생 셋째 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올해 음반 프로젝트에 선정된 최연소 음악가이자 피아노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거장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쇼케이스를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와 콩을 통해서도 임윤찬 씨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침부터 미소 짓게 만드시네요. 해주신 분도 계시고 최고의 영재다. 그리고 임윤찬 군 10대임에도 2020 한국의 젊은 음악가 데뷔 앨범에 합류한 것 축하하고 기대합니다. 또 방금 저희가 얘기 나눈 것에 또 답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악보에 쓰여진 여러 가지 에디션을 또 해석하는 능력 같은 것들도 앞으로 더 기대가 되네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집 아들과 동갑이에요. 귀여워요. 아주 연주도 잘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리스트의 작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리스트가 이 순례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탈리아 곳곳을 다 이제 경험하고 여행하면서 느낀 그런 예술적인 영감들을 7편의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음악 여행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 이탈리아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이탈리아라는 곡 자체가 이탈리아의 조각이나 그림, 그 다음에 소설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소설과 그런 조각, 그림부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곡을 칠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단테 같은 것도 제가 책을 읽어봤고 페트라르카의 시나 뭐 생각하는 사람의 그 조각 같은 거를 다 제가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죠. 네. 아무래도 좀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막혔을 때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음악을 하지만 또 음악가가 음악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부분, 또 조금은 우회해서 또 작품을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것 자체도 또 우리가 길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바로크부터 현대곡까지
거의 모든 레퍼토리를 점령한 유일한 사람으로 다닐 트리포노프 피아니스트를 꼽았어요. 이 트리포노프가 이민찬 씨의 피아니스트로서 롤 모델인가요? 어떻습니까? 트리포노프는 제가 항상 듣는 피아니스트고, 네. 이 피아니스트는 지난번에는 바흐의 푸가의 기법 전곡 연주나 뭐 아예 프로그램을 전체를 현대곡으로 하는 시도를 한다거나, 사실 그런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 거를 도전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존경하고, 그 다음에 트리포노프는 협주곡 레퍼토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체 저걸 언제 다 배웠는지 모를 만큼 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게 존경하는 피아니스트. 네,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작곡도 하잖아요. 트리포노프도. 네, 네. 예. 그런데 이민찬 씨도 어렸을 때 작곡도 해보았고 또 그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또 재능을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작곡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작곡은 저는 완전 천재가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또 음악 공부하다가 또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곡, 자신이 그야말로 자신의 가장 깊은 그 마음속의 작품 세계, 예술 세계를 나타내고 싶으면 또 트리포노프 이상의 또 멋진 작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리포노프 얘기를 했는데 그 영향을 앞으로 이렇게 끼치게 되는 어떤 그런 음악가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그래도 또 현재까지 배우고 있는 손민수 교수님을 제일 많이 또 이민찬 씨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언제 처음 만났고 또 손민수 선생님한테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원학교 1학년 때 한희종 영재원에 입학하면서 선생님과 처음 만났고, 네. 저는 손민수 선생님이 음악을 대하는 마음에서 모든 영향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을 존경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을 담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손민수 교수에게 이민찬 군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제자를 아끼는 마음만큼 아주 긴 장문의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지금의 윤찬이는 마치 홀로 19세기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래라면 누구나 빠져드는 현대사회의 유혹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음악과 자신만을 찾으며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가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찌 그리 일찍 깨달았는지 신기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9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생각이 어째서 그런 그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트리포노프 인터뷰에서 또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네. 제가 피아노를 하니까 일단 뭐 예전에 했던 슈펜 에튜드 25의 전곡을 한다던가 새로운 현대곡을 배우거나 이번에 했던 뭐 리스트 술레흐의 2권 전곡이라는 레퍼토리를 준비할 때는 사실 다른 피아노 이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한 순간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뭐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신경 쓰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음악 뭐 접하고 이렇게 음악 속에 빠져 들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음악과 피아노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정말 옛날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손민수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민찬 씨의 라이브 연주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반 수록곡 가운데 한 곡을 청해 들을까 하는데요.
리스트의 순례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중에서 이번에는 페트라르카의 소네토 123번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라이브 연주입니다.
리스트 작곡의 모음곡 순례의 해, 그 중에서 두 번째 이탈리아에 나오는 페트라르카의 소네토 123번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라이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게시판에 계속해서 반가운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세요. 손민수님 팬인데 제자셨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그 스승의 그 제자이네요. 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많이 반가워하십니다. 아마도 피아니스트 손민수 씨의 팬들이 또 모두 이민찬 씨의 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를 하게 되네요. 7살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피아노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게 된 나이가 바로 그때였는지, 언제부터 이 피아노가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언제부터였나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음악이 좋아서 그냥 피아노가 좋아서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네, 예, 계속해서 그저 피아노가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예원학교 졸업한 후에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해서 내년부터 대학생이 바로 돼요. 네, 네,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내년에는 이제 형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대학교 생활 뭐 아직은 이렇게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형들과 형 누나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손민수 선생님과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이 경험 쌓아가시고 또 대학 생활도 좀 즐기게 되는 가운데서 또 음악이 더 풍성해지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또 음악회도 많이 또 변화가 있고 또 취소되고 연기되고 아마 이민철 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면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무대 스스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연주가 있을까요? 스스로 계획하고 있는 무대는 아직 없지만 도전하고 싶은 무대는 아직은 어리지만 바흐 골드베르그 바리에이션을 한다거나 평균율 전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큰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실내악에도 관심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실내악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영재원에서 실내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많이 이렇게 의견 교환하고 막 네. 이렇게 다른 음악가들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네, 앞으로 또 실내악 공부도 많이 하게 되면 또 이민찬 씨의 솔로 연주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네요. 이번에 음반 녹음하신 다음에 뭐 스스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낫다. 제일 잘 된 녹음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곡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곡은 페트라르가 소네트랑 뭐 단테 소나타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음에 연주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아마도 이번 음반도 훌륭하지만 또 계속해서 또 이민찬 씨의 라이브 공연을 가시면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또 연주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솔로 앨범을 녹음했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와서 다른 녹음을 한다면 그 다음 음반에는 어떤 곡을 담고 싶어요? 저는 역시 바흐 골드베르그나 바흐 평균율 전곡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다니엘 트리포노프 얘기도 해주셨지만 후가의 기법에서 좀 그 곡을 굉장히 좀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트리포노프. 또 다른 연주자는 바흐 연주자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도가 있을까요?
뭐 글렌 구드도 좋아하지만 약간 뻔한 얘기긴 한데 저는 쉬프가 바흐랑은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바흐 연주의 대가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아마 이민찬 씨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피아니스트 이민찬 씨의 이번 음반에서 또 더 감상을 해볼까 합니다. 리스트의 순례의 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중에서 두 번째 곡이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곡 살바토르 로자의 칸토네타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모음곡 순례의 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중에서 두 번째 곡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곡 살바토르 로자의 칸소네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였습니다. 수요일부터 사흘 동안 보내드린 KBS 클래식 FM 2020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반 특집 방송 거장의 탄생,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젊은 피아노 거장 임윤찬의 데뷔 음원과 라이브 연주 감상해봤습니다. 오늘 생방송 쇼케이스에 함께 하셨는데요. 많이 떨렸어요? 어땠습니까? 보이는 라디오라서 네. 많이 긴장이 되었는데 청취자분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저도 반가웠고요. 앞으로 정말로 진정한 거장으로 단단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하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임윤찬 씨 음반 가운데서 한 곡 더 감상하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 가운데서 2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월광 가운데서 2악장 알레그레토 들으셨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해서 오보이스트 함경,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비올리스트 이화윤이 2020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반의 주인공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의 유경숙, 음반 프로듀싱과 특집 방송 연출의 김경정, 구성의 하지숙, 기술의 최영구, 주우석, 진행의 피아니스트 김주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